2025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그 펜타곤 브리핑룸에요. 좀 이례적으로 메탈리카 음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배경 속에서 피트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또 나와서 선언을 했죠. 미국 드론 지배력 발휘 이렇게요.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 직후에 시장 반응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죠. 완전 극명하게 갈렸죠. 뭐 에어로 바이런먼트나 크라토스 같은 이런 드론 전문 기업들 주가는 막 급등하는데 네, 에어로 바이런먼트 5.5%, 크라토스가 8.3%, 뭐 레드텟이나 언유주얼 머신즈는 훨씬 더 했고요. 훨씬 더요? 얼마나? 레드캣이 17.3%, 언유주얼 머신즈는 무려 22.3%나 뛰었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와, 그런데 반대로 전체 시장 지수 S&P나 다우는 0.7% 떨어지고 네, 하락했죠. 심지어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이른바 거대 방산업체 주가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거나 0.2% 하락. 네,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국방부 발표 하나에 어떻게 이렇게 특정 기업들만 뜨겁게 반응하고 큰 기업들은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그날 발표된 새로운 드론 정책, 그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그 정책 내용에요. 단순히 뭐 드론 강화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헥세스 장관의 말이 핵심인데요. 생산을 억제하는 규제를 철회하고 미국 제조업과 혁신을 해방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제조업과 혁신을 해방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드론을 더 많이 쓰겠다. 이걸 넘어서 생산 자체를 막던 규제를 그냥 풀어버리겠다. 그리고 제조 속도, 부대 보급 속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언급됐나요? 네, 뭐 생산 증대, 그리고 부대 보급 확대, 또 고위장교들 훈련 강화, 기존에 있던 여러 조달 제한들 철폐, 이런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드론 중심으로 군사력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와, 규제 철폐에 생산 가속화라. 이건 뭐 드론을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호재였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드론, 어떤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이 그림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에어로 바이런먼트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소형 자폭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나 아니면 정찰용 중소형 무인기 UAV 분야에 아주 강자고요. 크라토스는 좀 더 커서 발키리 같은 무인 전투기나 아니면 더 첨단 무인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크라토스는 전투기 쪽이군요. 레드캣이나 언유주얼 머신즈는요? 레드캣은 이제 소형 정찰 드론, 그리고 언유저얼 머신즈는 드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생산에 특화된 기업들이에요. 다들 이제 드론 산업의 특정 영역에 아주 깊이 파고든 그런 전문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결국은 사업의 초점, 그러니까 얼마나 드론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궁금한 건요.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도 드론 기술 엄청날 텐데 왜 시장은 거의 반응을 안 했을까요?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 회사애들의 드론 사업은 좀 별로라고 본 걸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투자자들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질문요? 어떤? 그래서 이 정책 변화가 이 회사 전체 매출이나 이익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하는 질문이죠. 회사 전체 규모에서 보면 그렇죠.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은 뭐 전투기 만들죠, 미사일 만들죠, 함선 시스템도 하죠. 사업 포트포리오가 워낙 방대합니다. 드론 사업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항공모함 같은 거대 기업이니까. 네,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이 정책 변화가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드론 전문 기업들은 그렇죠. 에어로바이런먼트나 크라토스처럼 드론 사업에 거의 올인한 전문 기업들한테는 이번 발표가 뭐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뉴스였던 겁니다. 마치 날렵한 고속정의 방향을 확 트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야, 결국 사업 모델의 그 본질적인 차이,
집중도의 차이가 시장의 즉각적인 평가를 갈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딱 기억하기 쉽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드론 지배력을 선언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결국 드론 전문 기업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 제조업과 혁신을 해방시키겠다. 이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 기업들의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구체적인 힘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셈입니다. 에어로바이어먼트, 크라토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했는데 로키드 마틴 같은 대형주 반응은 미미했던 것. 이건 결국 사업 포트폴리오의 집중도 차이라는 아주 명확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보는 뭐 단순히 어느 회사 주식이 오르고 내렸냐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드론 산업, 특히 국방 분야에서 소형이나 중형 드론, 또 관련 부품 시장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략의 무게 중심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드론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관련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지 계속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관점, 또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드론 생산과 배치가 빨라지는 것이 단순히 전쟁의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미래 전쟁의 양상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전쟁의 양상 자체의 변화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국가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이나 국제관계에는 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